오늘은 베이식스 챕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총 5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해 보면은 여기가 거울 화면이죠. 거울 화면. 그리고 여기는 메시지 화면이죠. 여기 메시지라고 써 있나요? 여기는 에디터 화면, 편집기 화면이죠. 또는 코드 화면이나 스크립트 화면 다 부를 수 있겠죠. 저는 에디터 화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거울 화면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컨텍스트하고 거울 프랍이 있죠. 그리고 컨텍스트와 거울 프랍 사이에 수평선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증명에서는 거울은 항상 한 개였었는데 이제 오늘 공부하는 증명에서는 거울이 2개 이상 있는 그런 걸 보게 될 겁니다. 컨텍스트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하면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타입 디클러레이션, 타입 선언이라고 하죠. 타입 선언. 이런 식이죠. N은 타입이 net다. 이런 식으로. 또 하나는 가설이 있죠. hypothesis. 그래서 여기 보통 H를 많이 씁니다. H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H N equal M 이렇게 있다면 이거는 H가 N equal M이라고 하는 프로포지션의 증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컨텍스트에는 2가지 형태의 익스프레션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 것은 N net 이런 식으로 N이 net의 원소이다. 이런 타입 선언이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H N equal M 이런 식으로 H는 N equal M의 증명이다. 이러한 가설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중요한 토픽이 이 Proof by Case Analysis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지난 시간에 시간 관계상 빼먹었던 건데 이리로 가보죠. 여기죠. Theorem Molt N1 이걸 이제 증명할 건데 그 직전에 증명했던 게 이거죠. 그래서 이 증명을 보면은 여기서 이 증명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배운 게 뭐냐 하면은 rewrite라고 하는 책략을 이런 Molt N5라고 하는 정리에 적용한 거죠. 그래서 Molt N5는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걸 증명한 적은 없고 이게 표준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그런 정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내용을 알려면은 체크를 쓰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늘은 요거죠. Molt NSM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정리를 사용할 겁니다. 그것도 여기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내용은 이런 거거든요. 여기를 한번 실행해 보죠. 일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요거죠. Molt N5 요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Molt NSM을 해보면은 이렇게 정리에다가 체크라는 커맨드를 사용하면은 원래 체크는 여기 나오는 것의 타입을 말해주는 건데 여기다가 정리를 쓰면은 이 정리가 증명하는 프랍이 여기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프랍이 곧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그냥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증명할 거는 여기 나와 있죠. P 곱하기 1은 P라는 얘기죠. 모든 P에 대해서. 그러면 프루프라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인트로를 해주죠. P는 위로 올라가고 P 곱하기 1은 P다. 여기서 Molt NSM을 사용한답니다. rewrite 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러면은 여기 있죠. N 곱하기 SM이 N 곱하기 M 더하기 N이다. 그러니까 요걸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매치되는 게 여기 보면은 P 곱하기 1이 있죠. 이때 그러니까 N은 P가 되는 거고 M은 O가 되는 거죠. O, 0. 그래서 SO가 1이니까 딱 맞죠. 그래서 SO가 1이 되는 거는 그거는 코그이 알아서 다 합니다.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N 곱하기 SM이 P 곱하기 1에 매치되기 때문에 이것이 열로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P 곱하기 0 더하기 P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P 곱하기 0 더하기 P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라인을 실행할 때마다 그 다음에 거울 화면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이렇게 예상해 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P 곱하기 0이 0이라는 거죠. 그거는 Molt N0였죠. Molt N0는 N 곱하기 0이 0이다 그런 거니까
n 대신에 p를 넣어가지고 p 곱하기 0은 0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0 더하기 p는 p다. 이거는 덧셈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reflexivity 하면 끝나는 거죠. 네,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아주 중요한 토픽, proof by case analysis입니다. 이거를 번역하면은 경우별 분석쯤 되겠죠? 경우에 따른 분석이니까 경우별 분석. 근데 저는 이것을 생성자별 분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경우라는 게 생성자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생성자가 이거인 경우, 생성자가 저거인 경우, 이렇게 생성자별 분석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성자별 분석을 하기 위한 택틱은 디스트럭트입니다. 디스트럭트하고 어떤 데이터 타입의 그 표현을 여기다 써주는 거죠. 이 택틱에 디스트럭트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컨스트럭터의 인버스이기 때문에 디스트럭트라고 한 겁니다. 여기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보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곧 알게 될 겁니다. 이 코멘트는 SF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써놓은 건데 1 더하기 n이 SN으로 바뀝니다. by simple. 그러니까 simple이라고 하는 택틱에 의해서 요건 요걸로 바뀝니다. 그런데 n 플러스 1은 안 바뀝니다. simple 하면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n 플러스 1도 사실은 그 값이 SN이 되는 게 맞겠죠. 요걸로 바꿔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먼저 1 더하기 n은 S0 더하기 n이죠. 이 부분은 콕이 알아서 내부적으로 해줍니다.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러면은 S0 더하기 n은 뭐라고 했습니까? 플러스의 정의에 매치된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플러스의 정의를 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n과 m을 더하는 건데 요 왼쪽에 있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인수가 0에 매치되거나 혹은 S 뭐에 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n은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 매치되죠. 두 번째 컨스트럭터에 매치가 되죠. S0 더하기 n의 첫 번째 인수인 S0이 요 SP에 매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죠. 뭘 하냐 하면은 SP 더하기 m이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0이죠. 그러니까 0 더하기 m이 되겠죠. 하지만 n 더하기 1은 첫 번째 인수가 n이죠. 근데 n은 0에도 매치가 안 되고 SP에도 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심플을 실행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심플에 대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 자신이 심플을 실행했을 때 뭔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니까 이게 될까 안 될까 몰라요. 일단 해보고 되면 되는구나. 안 되면 안 되네. 다른 거 해봐야겠다. 저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때는 심플이 되는가? 이때는 왜 심플이 안 되는가? 이거를 뭐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증명을 시작해보죠. 795번 라인입니다. 먼저 인트로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심플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이게 first try라고 되어 있죠. 뭐 한번 해보는 겁니다. does nothing. 안 되고 이제 abort 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admitted와 abort. 그 다음에는 먼저 증명하고자 하는 그 프랍이 뭐냐면 이거죠. n 더하기 1이 true이냐고 물어서 당연히 false겠죠. 이게 n 더하기 1은 0이 아니니까 이 부분이 false가 될 겁니다. 그래서 false equal false다. 이렇게 참이 되는 거죠. 디어럼이. 그럼 먼저 인트로스를 하고 그 다음에 806번 라인 이겁니다. destruct라고 처음 보는 택틱이죠. 그래서 n을 destruct 합니다. destruct 택틱에는 이 뒤에 뭐가 붙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먼저 이 goal 화면을 볼까요? destruct를 하기 전에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destruct를 실행하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goal이 두 개가 됐습니다. 첫 번째 goal이 있고 여기 두 번째 goal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 goal에는 이렇게 그 컨텍스트가 있고 두 번째 goal에는 컨텍스트가 지금 없습니다.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콘텍스트가 있고 또한 첫 번째 콘텍스트와 다릅니다. 여기가. 일단 볼까요? 이렇게 하고 두 번째죠. 이게 두 번째 고울입니다.
그런데 아까랑 약간 달라졌어요. 여기가. 잘 보세요. 이게 두 번째 거울의 컨텍스트고 첫 번째 거울의 컨텍스트는 이겁니다. 다르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보이는 컨텍스트는 두 번째는 적용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컨텍스트는 숨겨져 있다. 그걸 알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여기서 이 부분 마이너스 기호가 있죠. 이런 거를 bullet이라고 그러죠. bullet. 그래서 이게 원래는 탄환 혹은 총알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두 개의 서브 고울이 있을 때 요 bullet 다음에 첫 번째 서브 고울이고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여기는 또 이제 두 번째 서브 고울이고 이렇게 나눠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첫 번째 bullet을 실행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고울은 일단 감춰지고 첫 번째 고울만 보여줍니다. 그럼 이때는 심플이 가능하죠. 0 더하기 1은 1로 일단 심플리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1 이퀄 물음표 0은 false로 심플리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퀄 물음표의 정의를 또 잠깐 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1 이퀄 물음표 0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print 다운표 해주고 언더스코어 이퀄 물음표 언더스코어 다운표 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 이퀄 물음표 0이 무엇으로 계산되느냐 어떻게 심플리파이 되느냐 그러려면 이퀄 물음표의 정의를 알아야 되죠. 이퀄 물음표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n과 m인데 n이 1이고 m이 0인 거죠. 그러니까 이 큐브이 1, 0 이것이 true냐 false냐 이거죠. n이 1입니다. 근데 n을 매치시킬 때 0 이거니까 여기는 안 되고 1로 오겠죠. n이 1이니까 이건 S0입니다. 그러니까 S0이 여기 매치되는 거고 그때 매치 m을 하라고 그랬죠. 지금 m이 0이죠. 0. 0이니까 0이면 false다 된 거죠. 그러니까 1 이퀄 물음표 0은 false로 심플리파이가 될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면은 그냥 암산으로 척척 됩니다. 다시 일로 돌아왔다가 심플 하면은 좌변이 false가 되고 그러면 reflected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ullet이죠. 두 번째 서브 고울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컨텍스트가 바뀌었고 goal 풀업도 당연히 바뀌죠.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디스트럭트의 정의를 정확히 설명드려야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좀 보면은 n이 지금 자연수거든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생성되었습니다. n은 그러니까 생성자가 두 개죠. O와 S가 있습니다. 그래서 O는 상수형 생성자니까 n 이퀄 5이거나 그리고 S는 함수형이죠. 인수 하나를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인수를 n'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n이 sn'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형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형으로 나누어 분석하려면 컨스트럭트의 역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트럭트를 하는 겁니다. SF의 그 웹페이지 화면을 보면은 원래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게 이거였죠. n 더하기 1 이퀄 물음표 0 이 좌변이 true로 계산되느냐 false로 계산되느냐 이건데 항상 false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n 플러스 1이 simplify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simplify 하기 위해서 n이 0일 때와 n이 0이 아닐 때, 즉 n이 sn'일 때 이 두 경우로 나누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n을 나누는데 이건 뭐죠? 이 부분을 intro 패턴이라고 한답니다. 정확히 말하면 as부터네요. as 이렇게 대괄호 열고 세로 줄 해주고 n' 대괄호 닫고 이 부분을 intro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부분은 뭐냐? 안타깝게도 여기에 대한 이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equation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EQN 콜론 여기까지는 무조건 써주는 거고 요 E는 이 부분은 E 혹은 E1, E2 혹은 뭐 EQ 뭐 equation 맘대로 이름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EQN 컬러는 키워드니까 그대로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트로 패턴이 뭐냐 하면은
it tells Coq what variable names.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컨스트럭터가 두 개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로 줄의 왼쪽에는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세로 줄의 왼쪽에는 O라고 하는 혹은 0이라고 하는 컨스트럭터가 대응되니까 거기는 변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컨스트럭터는 S고 그때 그 S에는 인수가 하나 필요한데 그 인수에 들어가는 변수의 이름으로 N'을 쓰겠다 이겁니다. 여기가 N'이 아니라 뭐 N0, N1 이런 거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QN은 뭐냐? 이거는 그때 성립하는 하나의 등식입니다. 이제는 코드로 돌아가서 다시 보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인트로입니다. 여기서 디스트럭트를 하면은 n이 5인 경우와 n이 sn''인 두 경우로 나뉘죠. 그래서 n이 5입니다. n이 0입니다. 이게 바로 이퀘이션입니다.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요거를 이 증명에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이 sn''인 두 번째 경우는 여기 아직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글로 갑시다. 여기까지 오면 되죠. 이렇게. 그때는 n과 n'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둘 다 내추럴 넘버 타입이고 이때 이퀘이션은 n equal sn'입니다. 아까는 n equal 0이었죠. 이번엔 n equal sn'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냐 하면은 sn''이 n이죠. n. 원래 n 더하기 1 equal 물음표 0인데 요 n을 sn''으로 바꿔준 거죠. 그럼 됐죠? 아까 여기서는 첫 번째 서브고울에서는 여기가 0이었죠? n equal 0인데 요 자리가 n 자리였으니까 그러니까 n이 0으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올 때는 거기가 sn''이 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심플이 됩니다. 됐죠? 그냥 false로 나왔죠. 이게 어떻게 false로 나왔느냐 그것도 볼까요? sn' 더하기 1을 이걸 써보겠습니다. sn' 더하기 1이 뭘로 가냐 하면은 s의 n' 더하기 1로 바뀝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되냐면 덧셈의 정의입니다. 덧셈의 첫 번째 인수인 이 부분이 sn'이니까 이것이 s라는 생성조와 매치가 되죠. 그럼 정의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equal 0이 이거랑 같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인데 이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equal 물음표의 정의를 보면은 s는 절대로 0과 같을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equal 물음표가 어디 갔죠? 여기의 정의를 다시 볼까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s 무엇이 있고 여기 0이 있죠. 그러니까 n이 여기서 첫 번째 인수는 s 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0입니다. n이 s라는 생성자에 매치가 되니까 요리로 오겠죠. 그 다음에 m은 0이라며 그러니까 1로 와가지고 false가 나오는 거죠. 아까 한번 비슷한 거 했던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몇 개의 작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죠. 여기서 simple 하면 false가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reflexivity 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증명인데 제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디스트럭트에 대해서 할 말이 훨씬 더 많은데 그건 다음에 또 하게 될 거고 아마 오늘 이 강의 동영상에서는 디스트럭트에 대해서 이만큼만 알고 있어도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개념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example 몇 개를 이렇게 술술 계산하면서 보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negation involutive. involutive가 뭐냐 하면은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involutive는 어떤 그 유너리 함수, 일변수 함수의 성질인데 자기 자신이 역함수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x는 x 이런 거죠. 그래서 f 대신에 negation b를 넣었는데 이걸 두 번 써줬더니 다시 돌아오더라. 이런 경우에 involutive라고 합니다. 증명은 간단합니다. 먼저 b를 introduce 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게 심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디스트럭트를 하죠. 그러면은 이 불리언은 그 생성자가 두 개인데 둘 다 상수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그 자연수의 디스트럭트보다 더 쉬워요.
첫 번째는 b equal true죠. 두 번째는 b equal false인 경우는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서브고울의 컨텍스트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계산이 되죠. b가 true니까 아까는 b가 뭔지 모르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됩니다. 심플리파이가 안 되는데 디스트럭트를 하면은 b가 true이니까 되죠. 그 다음에 b가 false일 때도 당연히 되겠죠. 아주 쉽습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as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죠. 인트로 패턴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계산하면 돼요, 그냥. 아주 쉽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AND 펑션이죠. AND라고 하는 결합자는 교환 법칙을 성립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BC의 AND는 CB의 AND랑 같다. 별거 아니에요. 디스트럭트 하면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B가 true인 경우와 B가 false인 경우. 그런데 이 경우도 역시 C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심플리파이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디스트럭트 하면 되죠. C를. 여기로 왔죠? 여기서 다시 한번 디스트럭트를 하면 또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쭉 아까랑 똑같이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B가 false인 경우에 다시 C가 뭔지 모르니까 또 한번 디스트럭트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아주 뭐 쉽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bullet을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요건 두 번째 레벨이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또 다른 기호를 써준 거죠. 그래서 bullet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별표 뭐 이 정도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이렇게 중괄호를 쓰면 됩니다. 중괄호 속에도 중괄호 들어가고 이렇게. 이게 또 역시 B와 C라고 하는 두 개의 불리한 변수가 있으니까 디스트럭트를 2번 해야죠. 사실 3번 하죠. B에 대해서 한 번 하고 그 각각의 경우에 C에 대해서 한 번씩 하니까 토탈 3번 하게 되는 거죠. 여기 하나 있고 838번 라인, 839번 라인, 842번 라인 이렇게 3군데 있습니다. 후딱 지나가죠. 그 다음에 이건 더 재미없죠. 이번에는 변수가 B, C, D 3개입니다. 그러니까 총 8가지 경우가 있죠. 전부 다 이렇게 디스트럭트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를 썼는데 아까도 마이너스를 썼지만 이 마이너스와 이 마이너스는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괄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콕이 혼동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계산은 생략을 합니다. 아주 쉽죠? 그 다음에는 약간 더 재밌는 건데 B, C의 AND가 true라면 그럼 C는 true일 수밖에 없다. 맞죠? 어떻게 증명하냐 하면은 인트로를 했고 먼저 B를 디스트럭트 해주고 그럼 두 가지 경우로 나누는데 이것에서 다시 C가 뭔지 모르니까 또 한 번 디스트럭트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되죠. 심플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조건문이니까 다시 인트로를 해야죠. 위로 올라가죠. 이때는 이 가설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goal prop이 그냥 등식이죠. reflectivity를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럼 이번에는 여기가 reflexivity로 안 되죠. 근데 H랑 요거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서는 rewrite를 썼거든요. 이 방향이니까 방향이 false가 true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가 true equal true가 되겠네요. 그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일단 심플이 되고 그 다음에 비슷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원래 디스트럭트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트로스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인트로 패턴을 써주면은 디스트럭트까지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디스트럭트를 타자 치지 않고 하니까 좀 더 빠르죠. 더 빠른데 저는 이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인트로스하고 이게 뭐야 하고 당황하지 말고 이거는 디스트럭트와 인트로스를 한꺼번에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죠. 인트로스 한 다음에 이렇게 해버렸죠. 이거 볼 때 이거 인트로 패턴이구나. 그러니까 디스트럭트를 생략한 거네 뭐 이런 거죠.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써줬죠. 써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게 불리안이니까 그 불리안이기 때문에 그 변수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빈 칸으로 놔두는 거죠. 이거는 그냥 뭐 쉬우니까 생략을 하고 이걸 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for all f 좀 특이하죠. 모든 함수 f에 대해서 사실 모든은 아니고 불에서 불로 가는 함수죠. 이때 만일 fx가 x라면 그렇다면
FFB도 B이다. 그러니까 F가 X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모든 X에 대해서 그렇다면 F를 두 번 해도 입력 변수는 출력 값과 똑같을 거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직관적으로는 당연하지만 콕으로 엄격하게 증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FHB. 여기서 배울 거는 F와 H와 B의 성격이 다 다르죠. F는 함수이고 H는 가설이고 B는 불리한 밸류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격이 다른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인트로스로 처리할 수 있다. 뭐 이거는 리라이트 말씀드리는 거니까 설명할 필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도 그 연습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다들 쉽습니다. 아주 쉽기 때문에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는 correlate fallacies라는 건데, 이거는 채점을 할 때 이걸 지각을 했을 때 점수를 어떻게 깎으면 되겠느냐, 뭐 그런 거를 쭉 이렇게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한 10개 되나? 꽤 많은데 이거를 안 하고 지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계산 문제거든요. 이런 거는 뭐 파이썬이나 뭐 자바나 이런 범위용 언어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콕으로 이런 거 하는 거는 가능은 한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콕은 원래 그 증명에 특화된 언어잖아요. 증명이나 혹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분석, 그런 계산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이렇게 채점하고 뭐 이런 거는 그 다른 범용 언어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코드 몇 줄 안 쓰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흥미있으면 읽어보시도록 하고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이진법이죠. 마이너리, 여기 있죠. 마이너리 뉴머럴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net, 이 자연수는 그 일진법이라고 그랬죠. S라고 하는 기호밖에 안 쓰고 있죠. 여기서는 이진법입니다. B0와 B1 두 개를 쓰는 거죠. 이 Z는 이거는 이제 뭐 일종의 end 마커라고 하나요? 마치 일진법에서도 S와 O 두 개를 썼듯이 여기서는 B0, B1 그리고 Z, 제로를 뜻하는 거겠죠. 이렇게 세 개를 쓰는데 이거는 흥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음번 챕터에서, 인덕션 챕터에서 이거를 이용한 재미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차피 다시 한번 이걸 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고 별로 재미도 없고 이거 왜 하는지 모를 정도인데 다음번 챕터에서 이거를 이용한 아주 재미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걸로써 베이식스 챕터는 마무리하겠습니다.